두릅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당뇨에도 좋은데요. 거기에 항암 효과까지 있는 봄철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두릅도 이것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암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두릅은 그냥 향이 좋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봄철 건강을 챙기기에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두릅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줘서 혈관 건강 관리에 참 좋아요. 또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작용을 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도 도움이 돼요. 면역력도 높여주는 데다가 사포닌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겨우내 쌓인 피로를 덜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작고 향긋한 봄나물이지만 우리 몸에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식재료예요. 그런데 두릅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늘이에요. 두릅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위점막을 자극해서 구토나 복통, 속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 마늘의 항응고 효과와 두릅의 사포닌이 함께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영양소 흡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두릅의 독성 성분이 마늘의 비타민 B1 흡수를 방해해서 장기적으로는 피로가 쌓이거나 신경계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요. 마늘의 알리신은 두릅에 있는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또 두 가지에 들어있는 성분이 섞이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두릅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 마늘의 성분과 반응해서 간독성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술과 함께 드시면 위험성이 더 커지는데요. 그래서 두릅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꼭 끓는 물에 데친 다음 물에 30분 이상 우려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초고추장의 새콤달콤한 맛이 두릅의 쌉싸름한 맛을 중화시켜서 입맛을 확 돋워주고 영양적으로도 두릅에 항암 효과가 있는 사포닌과 초고추장의 발효 성분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줘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게 즐기더라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초고추장에는 염분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저염분 양념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생두릅을 그냥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에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다음에 찬물에 30분 정도 우려내고 드셔야 해요. 초고추장 대신 저염된장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된장에 있는 유기산이 두릅의 섬유소 분해를 도와줘서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또 레몬즙이나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드레싱으로 만들어 드셔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보통은 두릅과 초고추장 조합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양념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상추 같은 채소랑 함께 드시면 나트륨이 희석되어서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인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암 발생 위험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에요. 두릅에는 사포닌 같은 몸에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꿀에는 당분뿐만 아니라 여러 유기산과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성분이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독성 물질을 만든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두릅의 사포닌은 암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장 점막을 자극하고 특정 환경에서는 해로운 물질로 바뀌거든요. 이 두 성분의 상호작용이 DNA를 손상시키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두릅에 있는 소량의 독성 물질이 꿀의 효소와 반응해서 구토, 설사, 복통 같은 급성 증상을 일으킵니다. 자연독 관련 식중독 사고 일부는 두릅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먹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다음에 찬물에 30분 이상 우려내야 독성 물질이 제거되고요.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항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두릅과 꿀의 조합이 약물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니 꼭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릅을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통풍 환자인데요. 통풍은 체내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병이에요. 혈액 속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이 요산이 결정체 형태로 변해 관절 연골이나 힘줄에 들러붙게 돼요. 이렇게 쌓인 요산 결정체가 염증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통풍의 주요 원인인데요.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영양소가 분해될 때 생성돼요. 통풍 환자의 경우 체내에서 생성된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 요산 수치가 더욱 상승하게 돼요. 따라서 통풍 관리에 있어서는 퓨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두릅에 퓨린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두릅 말고도 숙주나물,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그리고 등푸른 생선, 콩가루에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따라서 통풍 환자라면 위에 알려드린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당근처럼 비타민 A가 많이 든 식재료인데요. 두릅 자체는 비타민 A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당근과 같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A를 섭취하게 돼요.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 몸에 쌓이기 쉬운데 너무 많이 쌓이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과하게 섭취하는 비타민 A는 간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두릅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간에서 물질을 분해하는 요소에 영향을 줘서 독성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 있는데요. 두릅에 있는 옥살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이런 영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만성적으로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하면 두통이나 시야가 흐려지고 밤에 잘 안 보이는 야맹증 같은 시각장애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두릅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신경계를 자극해서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으려면 비타민 A가 많은 식품 대신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두릅을 함께 먹는 게 좋고요. 특히 간 질환이 있거나 골다공증 환자는 두릅과 비타민 A가 많은 식품을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릅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200배 좋아지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인데요. 두부와 같이 먹으면 두릅에 있는 비타민 K가 두부의 칼슘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서 뼈 건강에 정말 좋고, 두릅의 사포닌과 두부의 이소폴라본이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가 훨씬 커져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데친 두릅과 두부를 참기름이나 간장으로 가볍게 무치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릅과 소고기의 조합도 최고인데요.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필수 아미노산이 만나면 근육 회복에 정말 좋고, 두릅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소고기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니까 함께 먹으면 영양 효과가 배가 돼요. 두릅과 소고기를 함께 볶으면 고기의 육즙이 두릅에 스며들어 맛도 더 좋아집니다. 들깨나 참기름과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이런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두릅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 A와 E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두릅의 비타민 B1과 들깨의 트립토판이 함께 작용해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데친 두릅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나물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또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두릅의 사포닌과 표고의 베타글루칸이 시너지를 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두릅, 표고버섯, 두부와 함께 볶아서 드시면 영양가 높은 최고의 요리가 돼요. 이런 조합들은 두릅의 항암 효과와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더 잘 살리면서 영양소 흡수율도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이에요. 특히 봄철에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봄나물로 쑥도 있는데요. 쑥에는 비타민 A,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에 좋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이렇게 좋은 효능들이 많지만 쑥을 먹을 때 조심하지 않고 먹게 되면 신장이 망가지고 심각한 혈관성 치매에 걸립니다. 바로 직접 채취해서 드시는 경우가 그런데요. 봄이 되면 밖으로 쑥 캐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막 캐오시면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폐기물에서 나온 중금속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중금속은 몸에 계속 쌓이게 되고, 이 때문에 간과 신장이 망가져 심혈관 질환,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쑥은 되도록 야외에서 직접 채취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농산물 집판장에서 재배 과정이 잘 관리된 쑥을 고르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고르면 중금속이나 농약 검사까지 다 끝난 제품이라 더 안심이 되고요. 말린 쑥도 좋은데 건조하는 과정에서 잔류 오염 물질이 제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에 붙어 있는 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유기농 인증 마크나 무농약 인증 마크가 있으면 농약이나 유해물질 관리가 잘 되었다는 뜻이니까 좀 더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셔서 쑥을 건조한 후 1년 이내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보관하면 독성 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체크하시면 좀 더 안전한 쑥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또 봄철에 많이 드시는 나물로 머위도 있는데요. 머위는 사포닌 성분이 정말 풍부해서 폐 기능을 좋게 하고 가래 배출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기침이나 천식, 기관지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식품이에요. 또 베타글루칸 같은 칼륨도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영양소로는 비타민 A, C, K도 풍부하고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뼈와 눈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머위의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예방이나 소화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심장과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위는 염증을 줄이고 암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자궁근종이나 전립선염 같은 염증성 질환, 그리고 위암, 폐암, 유방암 같은 다양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도 활용되고요.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머위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어떤 음식이든 나에게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거나 내 몸에 맞지 않는데도 계속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머위에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식물 스스로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자연 독소인데요. 특히 머위의 꽃봉오리와 잎부분은 독성이 많이 들어있어서 섭취 시 우리 몸에서 해독하지 못하고 간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하거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이 장기간 섭취를 하신다면 간경화나 간부전을 유발하고 심하면 간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머위를 먹을 때는 꼭 끓는 물에 20분 이상 데쳐서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뒀다가 조리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성 성분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되기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우리 몸을 깨우는 향긋한 봄나물은 1년 중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선물인데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영양식으로 활기찬 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한 포의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하루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더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